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나홀로 문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소셜 네트워크 등으로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아니면 바쁘고 버거운 삶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이버 공간이나 스마트폰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늘 속고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숙명적인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지성 찰스 앤디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할 사람이라고 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럼없이 대할 수 있는 다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요? 좋은 일이나 기쁜 일에 함께 웃고 즐거워해 줄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요? 외로운 인생 여정에서 사는 것이 힘들거나 슬플 때 기대해 올 수 있는 절친이나 베프가 몇 명이나 있는지요? 퇴근 무렵 서녁 하늘을 벌겋게 물들이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올 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밤 골목길 모퉁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를 지나칠 때, 또는 뜻하지 않은 뮤지컬이나 영화 초대권 몇 장이 생겼을 때 서슴없이 전화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요? 혹여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다면, 아니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이롭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까지 쓸쓸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원전 4세기 무렵 그리스의 시칠리아 섬 동쪽 해안 도시 시라쿠사에 디오니시우스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성품이 매우 거칠고 잔인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아주 사소한 범법 행위만 저질러도 교수형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따라서 디오니시우스의 곁에는 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당시 시라쿠사 도시에는 오랫동안 깊은 우정을 나눠온 데이먼과 피디아스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동포는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포악스럽기로 이름난 왕은 매우 증오했습니다. 두 젊은이 중 데이먼이 더 용감했으며 입바른 소리를 잘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왕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매우 격분해서 그를 잡아들여 투옥했으며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념과 용기가 투철했기에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사랑하는 처자식만은 마지막으로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폐하,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가족과 마지막 인사만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단지 몇 시간만이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왕은 이에 껄껄 웃으며, 나도 기꺼이 그러고 싶다만 내가 너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너는 필연코 다른 나라로 도망칠 것이다. 허허허,
내가 너 같은 젊은 나부랭이한테 속아 넘어갈 사람같이 보이더냐? 아닙니다, 폐하. 저도 폐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피디아스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 대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저 대신 이 감옥에 머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놈아,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 대신 죽을 것이 뻔한데 이 세상에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리고 나더러 그따위 말을 믿으라고? 참 실없는 놈 같으니라고. 물론입니다. 저와 제 친구는 서로를 저버릴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맹세컨대 저는 반드시 제 시간에 돌아올 것입니다. 폐하, 제발 저와 제 친구를 믿어 주시옵소서. 결국 왕은 마지못해서 데이먼에게 6시간의 자유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피디아스는 데이먼의 요청에 따라 친구 대신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만약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기꺼이 처형당하겠노라고 왕에게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데이먼에게 처자식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행복하게 살라고 귓속말로 간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먼은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몇 시간 내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고는 훌쩍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덧 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데이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1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데이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6시간이 다 되기 바로 몇 분 전 디오니시우스는 데이먼 대신 죽음을 각오했던 피디아스를 보기 위해 시아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피디아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간이 같은 놈아, 믿을 걸 믿어야지. 그따위 친구놈의 말을 믿다니. 내가 장담하건대 네 친구놈은 처자식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 것이 뻔하다. 안 그러냐? 이에 피디아스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제 친구를 믿습니다. 제 친구는 도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위해 이렇게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먼지와 진흙을 잔뜩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이며 데이먼이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숨을 거세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네. 돌아오는 도중에 말이 갑자기 쓰러져 죽는 바람에 다른 말을 구하느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늦었다네.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네. 나는 저 세상에 가서도 자네를 절대 잊지 않겠네. 그리고 그동안 자네와 더불어 아주 즐겁고 행복했네.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 작별 인사도 나누었으니 행복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만 같네, 친구야. 디오니시우스 왕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우정이 존재하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진실한 우정이 권력, 명예,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난생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젊은 두 학자에게로 걸어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의 우정에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너희 두 사람의 진정한 우정을 사고 싶구나.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니 이 감옥에서 나가거라. 그리고 부디 나를 너희들의 친구로 받아주길 청하노라.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은 밝은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컴컴하고 을씨년스러운 지하 감옥을 드벅드벅 걸어 나갔습니다. 괜스레 힘든 날 덕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며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믿잖니.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이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일찍이 영국의 시인 벤 존스는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소중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사람다운 사람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느냐, 혹은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나를 보고 싶어 하거나 그리워해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가 그 척도인 셈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 행로를 헤쳐나가시면서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와 시가 전해주는 메시지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가꾸면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엮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일동 교수의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